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생각이 안 나. 어떡하지? 어, 저는 한 2주 전부터 어, 여성화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지금 제 성 정체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과정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시작한 거는 호르몬 치료를 받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도 이미 시작한 것 같은데 호르몬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제 진짜로 시작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 이게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볼게요. 호르몬 치료는 사실 이름같이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투여를 받고 반대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전환을 하고 싶으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투여를 받아요. 주사로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약을 혓바닥 아래에다가 놓고 한 30분 동안 녹여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바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흡수될 수 있게. 저는 그 중에서 어제 제 두 번째 에스트로겐 한국말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죠. 에스트로겐 투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쪽이 되게 아파요. 한 주사를 한 거의 2분 동안 놓더라고요. 뭐 익숙해져야죠. 자, 그러면 그게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제 스토리는 뭐냐? 사실 지금 제가 저에게 하기 시작한 질문은 한 3년 전부터 시작됐을까요?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지는 몰랐다가 이제 조금씩 천천히 이게 맞는 것 같구나 라고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2020년 코로나19라는 게 시작되고 나서는 다들 집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했겠지만 저는 그 해가 아마도 지금 제 생각과 결정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내가 매우 남성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중간에 있는 중성적인 게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이 들던 게 이제 조금씩 방향이 굳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저편에 있다 라고.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별로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전형적인 남성의 행동, 성격, 사고와 여성의 행동, 성격, 사고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 스펙트럼에서 저는 제 스스로를 보고 느끼고 공부하는 동안 제가 발견한 것은 점점 저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소셜미디어 같은 데에서 she, her 영어로 she, her 대명사를 쓰기 시작한 거는 지금쯤이면 한 2년 정도 아니면 더 넘었을 텐데 가 됐고 아마도 가장 처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한 건
올해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7월 1일에 개최되기 며칠 전에 이제 자원활동가 분들 전부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자기소개하고 무슨 역할이고 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안전사항 그런 거 같은 거 교육받을 때 그때 자원활동 한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뭐 당연히 별로 준비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니 당황스럽죠. 근데 여하튼 저는 어쨌든 제 앞에 순서가 좀 있어서 머릿속으로 계속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저는 지금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이고 또 뭐 자원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래도 낯선 사람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약간의 해방감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했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보통 퀴어 사람들 아니면 LGBTQ+ 단체라고 할 때는 사실 꽤 포괄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Lesbians, 여성 동성애자, Gays, 남성 동성애자, B, Bisexual, 양성애자, T, Transgender,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Q, Queer, 그리고 뒤에 보통 플러스는 이제 나머지 성 정체성 같은 거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아니면 LGBTQIA+라고 더 확장한 의미도 있고 아니면 제일 통틀어서는 LGBT 커뮤니티라고 해요. 사실 저는 자원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적어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중요했던 이유는 혹시 2019년에 변희수 하사라는 사람이 뉴스에 뜬 적이 있었을 거예요. 변희수 하사는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났고 필수 군 복무 중에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다시 군대로 복귀해서 여성 군인으로서 계속해서 복무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알려지게 된 트랜스젠더 군인인데 국방부는 복무를 하지 못하게 했죠. 그걸 여러 차례 시도를 해도 국방부는 말을 듣지 않았고 2021년 3월에 변희수 하사는 자택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어요. 그 시기가 저한테는 이제 그 선을 넘을랑말랑하는 시기였는데 솔직히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저는 그때 사실 마음속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비록 쉽지 않더라도 이건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사실 그때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계속 기다렸는지는 저도 솔직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직 제 가족이 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마도 이 영상은 제 가족이 보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죠?
근데 달라질 때까지는 적어도 제가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이외에 살면서 만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 소셜미디어를 보는 사람들 간에는 조금씩 이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오래간만에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도 어색해. 사실 저는 영어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한국 사람이지만. Well, anyways. 아니요. 지금 그렇다고 이제부터는 영어로 할 건 아니고요. 녹화는 16분이 지나갔네요. 지금 편집할까요? 내일 할까요? 에이, 자야 돼요. 12시 40분인데. 사실 저는 이런 형식의 영상을 영어로는 첫 번째 호르몬 치료를 받고 나서 2주 동안 매일매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모르겠어요. 이거를 매일매일 영어로 한 번, 한국어로 한 번 할지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할지 아니면 그냥 마음이 내킬 때마다 한국어 영상을 가끔씩 한 번 찍을지 아니면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어제 기준으로 호르몬 치료 15일 차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자면 호르몬 치료와 더불어서 저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도 복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사실상 제일 빨리 여성화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2주마다 한 번씩은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테고요. 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그 주기는 이제 2주에서 한 달로 늘어날 수도 있고 제가 어디에 있던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 치료는 꽤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모르죠. 그러다가 중간에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적어도 지금의 저는 제발 바뀌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면 솔직히 전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벌써부터 신체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크게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항상 피곤하다. 그거는 근데 이미 제가 다니는 의원에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약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두 번째 변화는 아직 커진 건 아니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사흘 나흘간 정도 통증이 있어요. 며칠 동안 특히나 제 유두에 통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민감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기분이 좋고 또 계속 치료를 받으면 뭐가 달라질지 계속 기대를 하게 되고 여하튼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지금 거의 23분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호르몬 치료를 받기로 한 결정을 내린 것에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게 올해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자원 활동을 한 거거든요. 네, 거기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 친구들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대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도 그 축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자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축제가 열렸을 때 그때 경험은 제일 좋은 약간 잃은 생일 선물이었어요. 거기서 그 프랑스랑 캐나다 대사관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 별로 좋지 않은 프랑스어도 해보고 너무 재밌었어. 2024년에도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고요. 모르죠. 그때 가서 아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하여튼 이제 정말로 마칠 거예요. 이걸 지금 공개 업로드 할까 아니면 그냥 비공개했다가 제 그 비공개 인스타그램에다가 링크만 남길지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자야 돼요. 여하튼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